이거는 공정안전보고서 PSM 해당하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조금 많이 쓰고 계신 업체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. 자, 기존에 뭐 7개 화학업종 설비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업종에서 PSM 대상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 설비가 있는 경우 PSM 공정안전보고서 PSM 작성 제출 대상이 됐습니다. 그런데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규정량입니다. 이거 51개 물질 중에서 18개는 하향 조정을 했고 18개는 규정량을 상향 조정했고 15개는 유지하고 뭐 산알칼리 이건 4개는 농도 조정을 했습니다. 이게 기존에 해당 안 되는 업체가 해당되는 수가 있습니다. 이게는 특별히 규모에 따라서 시행일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. 지금 당장은 적용 안 받습니다. 안 받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, 5명 미만은 내년 7월 16일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날짜까지는 우리 사업장이 이 변화된 규정량에 따라서 해당이 되시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, 아예 처음으로 이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기존에는 우리 PSM 제출 대상이 아닌데 처음으로 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으로 제출 대상이 됐다는 사업장은 요 시행일부터 또 3개월 유예기간을 더 줍니다. 그 안에 PSM을 제출하셔야 되고, 우리 허용기준 유예인자라고 있습니다. 우리 작업장 안에 어떤 뭐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농도가 유지해야 된다. 이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. 근데 요것도 변화된 게 기존에 이 허용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한 게 총 14종이었는데 그 농도는 작업환경 측정 시 기준 농도하고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하면서 그 기준 농도를 지키셔야 돼요. 지금부터 지금 요 내용은요, 이제 우리 일반 법전에는 안 나옵니다.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에서 일반 제조업체나 일반 기타 사업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, 변화된 부분입니다. 관리감독자가 사전점검 안전조치 하도록 이 안전보건 규칙 별표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. 용접, 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미리 사전점검해야 된다는 거, 요 규정에 별표 3에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뭐 통풍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뭐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통풍 환기 이거 빼버렸습니다. 그냥 화재 위험 작업이 있으면 화재 예방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. 요 조항 개정됐고요. 그리고 화재 위험 작업 확인 제도입니다. 사전에 화재 위험 작업 시에 이제 사전에 사업주가 확인하고 이 작업 내용하고 안전조치 사항을 작업 현장에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. 이 주요 조치 내용은 뭐 가연물 제거, 소화기 배치, 불팁 이산 방지 조치, 교육, 뭐 동시 작업 이런 거 점검하시고 이걸 다 하고 이런 내용을 작업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. 그리고 또 화재 폭발입니다. 가연성 물질은 작업에 필요한 양만 작업 현장에 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외에는 별도 장소에 보관, 저장. 주로 뭐 건설 현장이나 뭐 일반 제조업체 공장 등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건데, 섬유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각종 뭐 기름류 화재 잘 발생하는 거. 일반 업체에 저희 현장 점검 가 보면 작업 현장 옆에 드럼통째로 뭐 기름을 싸져놓고 한 통씩 꺼내 쓴다든지 옆에 두고 한 통씩 깐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쓸 양만 현장에다 두고 나머지는 따로 저장 창고 이런 데 보관을 하시고 쓸 양만 현장에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.
그리고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입니다. 기존에는 뭐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뭐 면적이 얼마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면적 기준을 싹 없애버리고 화재 위험 작업이라니까 뭔지 지금 어떤 게 화재 위험 작업인지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? 개정 규칙에서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는 작업으로서는 용접 작업, 용단 작업입니다. 이 두 작업에 할 때 비상거리를 고려해서 화재 감시자를 비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게 기존에 중대재해적 근로자가 사망사고, 원청이든 하청이든 우리 회사의 근로자, 우리 회사 안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작업 중지를 합니다. 한 2017년도 이런 때는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전면 작업 중지, 사업장 전체 작업 중지,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이나 유사 작업만 작업 중지, 그리고 뭐 큰 위험성, 뭐 붕괴 위험이라든지 폭발 위험이 있다 이러면 사업장 전면 작업 중지를 해라 이렇게 했고, 기존 처음에는 전면 작업 뭐 중대재해 나면 전체 사업장을 작업 중지하겠다 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아마 반발이 심하고,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 이제 딱 요번 개정법에서는 명확하게 한 게,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으로 산재 위험이 있으면 그 해당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작업 중지를 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토사나 부축물이 붕괴된다든지 화재 폭발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갖고 그 주변에 산업재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 전체를 작업 중지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예외적으로는 사업장 전체 작업 중지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, 뭐 중대재해가 나면 기본적으로는 그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. 이 내용으로 법에 이제 명문화 시켜놨다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작업 중지, 중대재해가 났을 때 이제 작업 중지를 하고 노동부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작업 중지 해제를 해주세요 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. 그 절차도 이제 법령에서 정해놨는데, 첫 번째, 이런 중대재해가 난 것과 관련해서 위험 요인이 개선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 해당 작업 근로자한테 의견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. 동의는 필요 없고요. 이렇게 의견을 받았다. 나는 결사 반대요 하던 의견이 뭐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그 의견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작업 개선을 한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뭐 어떻나 이렇게 내용으로 받으시고, 그거를 들고 이제 보시면은 해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이 노동부에서 4일 안에, 기존에 5일인가 그랬는데 지금 법에 딱 4일로 명문화 시켜놨습니다. 4일 안에 해가지고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하면 즉시 작업 중지 해제가 되고, 통과를 못하면 계속 연장입니다. 요거는 기존에 요렇게 해오고 있었는데, 요거를 이제 법에 명확하게, 이게 왜냐면 뭐 작업 중지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에 명확하게 규정으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. 기존에 이제 건강진단 중에서요, 기존에 건강진단 하시면은 그 일반 건강진단 말고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그 주로 이제 사업장에서는 특수 건강진단이 해당이 많이 되겠죠. 수시나 임시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발생을 하니까 특수 건강 수시 임시 건강진단 받으셔가지고 그 의사 소견이, 사후관리 소견이 근로제한 금지, 근로제한이나 근로금지, 작업전환, 근로시간 단축, 직업병 확진 의뢰, 이런 안내 소견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4가지 유형이 나오시면요, 건강진단표를 노동부로 이제 송부를 하셔야 됩니다. 30일 안에. 1월 16일 이후에 실시한 건강진단부터요.
혹시 이런 경우도 뭐 네 가지 유형이 뭐 근로 제한이나 근로 시간 단축 이런 유형이 많이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형이 나온다 이러면은 30일 안에 그 건강진단 결과표를 노동부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. 제출 안 하시면 과태료입니다.